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입니다. 미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NGAD 사업에 보잉의 F-47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년여간 일시적으로 중단된 NGAD 프로젝트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며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발표한 6세대 전투기 F-47과 미 공군이 보잉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F-47의 다운그레이드형 수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국 6세대 전투기 보잉의 F-47로 결정.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공동 발표에서 F-47이라는 이름을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했다고 펜타곤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제 지시에 따라 미 공군은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어떤 것도 이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F-47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이 6세대 전투기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으며 F-47 시험기는 거의 5년 동안 비행 중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미 공군이 6세대 전투기 실무 크기의 프로토타입 비행을 시작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2020년 9월 월로퍼 미 공군 조달 개발 담당 차관보는 NGAD의 실제 크기의 기술 실증기가 이미 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최초 항공우주 기업 간의 엄격하고 철저한 경쟁 끝에 공군은 차세대 공중우위 플랫폼 계약을 보잉과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은 NGAD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명칭 발표는 일반적으로 공군에 의해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F-47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47의 의미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공중우위에 기여한 P-47의 이름을 잇고 육항대에서 분리된 미 공군 창설일을 기념하며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원한 47대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해 F-47로 명칭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F-47이 무인 전투기인 CCA와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거리 공격에 드론과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 군집을 이용해 공중방어를 압도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NGAD 프로그램을 보잉이 F-47로 결정한 것은 미 공군이 결정한 것이지만 그동안 이 회사를 비판해왔던 트럼프가 이 발표를 축하하며 함께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차기 에어포스1 비용 초과와 지연에 대해 보잉을 비판해왔습니다. 작년 7월 미 공군은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이 사업의 진행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로 넘겼습니다. 미 공군은 인도 태평양 분쟁에서 6세대 전투기 필요성에 의해 일시 중단된 프로그램 실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은 최근 중국이 공개한 J-36과 J-50 두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NGAD 전투기는 F-12 전투기의 후속 기체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미래의 하이엔드 전투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투기는 넓은 작전 반격과 높은 탑재 능력을 강조할 것이지만 광대역 스텔스, 첨단 전자장비 및 기타 스펙트럼 전쟁 기능을 포함한 수많은 새로운 기능과 하위 시스템도 통합될 것입니다. NGAD는 광범위한 공중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CCA 무인 전투기와 유무인 협동 전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중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NGAD 프로그램은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 비용 초과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F-35보다 더 새롭고 발전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미 공군이 록히드 마틴 대신 보잉을 선택한 이유는 록히드는 F-22와 F-35에 적용된 기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보잉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전투기를 개발함으로써 미 공군 수뇌부의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F-47 선정 결과 발표 시 PT에 나온 사진을 보면 F-47 디자인의 특징은 수직 미익 대신 카나드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일러스터 중 가장 근접한 디자인은 보잉의 FA-XX 일러스트와 유사합니다. 다만 엔진 덕트 부분은 F-47에 소개된 것과 달리 일러스트에는 하부에 있지만 공개된 사진에서는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NGAD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직 미익을 없앴는데 수직 미익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기동성 문제를 카나드로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기 형태의 디자인의 전투기인 만큼 기동성 면에서 조종면 설계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컨트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조종면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RCS 값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 수직 미익과 외부 무장인데 이 두 가지를 제거하고 카나드를 장착했지만 카나드가 주입과 나란히 수평이 된다면 전면 RCS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전면 RCS 값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의 로키드 마틴 그리고 F-47의 수출 가능성. 일론 머스크는 F-35를 비난하며 대신 무인 드론 군집이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주장했으며 F-35 프로그램 총 비용이 2,800조 원을 초과했고 당초 조달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F-22에서 보여준 5세대 전투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F-35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발 지원과 비용 초과, 낮은 생산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해군 6세대 전투기 최종 후보는 보잉과 노스롭 크루먼이 선정되어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로키드가 생산할 미래의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업체별 생산력 유지를 위해 차세대 해군 훈련기 사업의 F-50 선정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10% 성능이 다운그레이드된 F-47 파세형 버전을 동맹국들에게 판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47의 높은 가격은 수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NGAD 전투기 가격은 F-35 전투기의 3배인 3억 달러로 하나로 약 4천억 원이 넘으며 이것이 미국 납품가라 수출 시 판매가를 고려하면 6천억 원대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47 전투기 한 대가 호위함 척의 가격으로 이 가격을 지불하면서 전투기를 구매할 국가는 그나마 사우디나 일본 정도인데 사우디는 이스라엘 때문에 수출이 불가하고 일본은 직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22 사례를 볼 때 F-47 수출 가능성은 사실상 0%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트럼프의 립서비스 정도의 발언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산 6세대 전투기 값은 최소 4천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실상 금액 자체로 본다면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해 KF-11 블록3 혹은 KF-XX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밀리터리 24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